화학 연결해서 합시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 배울 때는 니네가 이제 이 양적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 있어. 산수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몰이 좀 익숙해지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통합과학 할 때 화학이 뭐라 그랬지? 이온결합, 고온결합 배울 때 화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기억나니? 화학을 뭐라 그랬죠? 영어로는 chemistry라고 얘기했어. 이게 어원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 연금술에서 왔다 그랬지. 기억나니? 알케미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화학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지?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했지? 원자가 전자라 그랬죠?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의 장난이다. 그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 이렇게 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부족해.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업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마련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어. 대표적인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화학을 한마디로 최각전자의 장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던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죠. 새로운 화합물질을 갖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에 있는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열출입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학 반응식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돼야지 양적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반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씁니다. 반응물에 화살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얘를 reactant, 얘는 이제 다 알죠?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결해서 쓰는 방법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A에 A, 그 다음에 여기 뭐 보통 기체를 많이 쓰니까 그 다음 B에 B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반응을 해서 C에 C가 생기고 D에 D가 생기더라. 화학 반응식을 이런 식으로 완결을 하죠. 앞에 small a, b, c, d는 우린 저걸 반응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개수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화학 반응식 방정식처럼 쓴다 그래서 chemical equation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을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 쓰는 걸 우리는 반응물, 이쪽에 쓰는 걸 생성물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괄호 안에다가 G라고 썼잖아요. 이 화학 반응에서는 이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물질의 상태 G,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L, 그 다음 뭐가 나와 S, 그 다음에 AQ 이렇게 나오지.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야. 얘는 이제 뭐예요? gas, 기체란 뜻이죠. 얘는 liquid, 액체란 뜻입니다. 얘는 solid, 고체란 뜻이에요. 얘는 aqueous, 우리가 aqua는 수용액이란 뜻이야. 보통 이제 이온 같은 게 이제 수용액,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저 AQ라는 괄호를 써준다.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결하는 걸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화학 반응 중에 수소하고 중학교 때 했지. 산소 해가지고 물이 생기죠. 물이 생기면 수증기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소하고 산소. 우리가 이제 수소, 산소 원소로 얘기하면 얘는 수소는 이렇게 쓰고 산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이제 자연계에 존재할 때는 얘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기체 상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이원자 형태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H2. 이렇게 해서 기체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O2. 이렇게 해서 기체 상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H하고 H는 단일 결합이지. 그 다음에 O하고 O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생겼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구결합이 깨진다. 그리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뭐죠? H2O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수증기, 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해서 산소하고 수소가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H결합 깨지고 O결합 깨지고 Q결합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OH하고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우린 이걸 물 분자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small a, b, c, d의 개수를 만들어야 돼. 맞춰야 돼. 자, 개수 어떻게 맞춘다? 두 개죠. 여기 두 개 맞네. 두 개네.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앞에 개수에다 2를 써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게 분배라 그러니 배분이라 그러니 이게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4개죠? 2개죠? 2개 있고 4개니까 여기다 2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1은 생략돼 있는 거고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더라.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 몇 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더라.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개수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몰수, 우리 뭘 배웠죠? 몰수비, 얘는 분자수비하고 같죠? 이게 이제 부피비하고 같더라.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는 아니더라? 질량비는 아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부피비가 나와. 부피비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1몰이라고 그랬죠. 온도 압력이 바뀌면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부피비가 이 비하고 성립이 되려면 무조건 문제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 것이야. 너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부피비를 활용해라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는 각각의 뭐가 달라요? 분자량이나 원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최근에 수능 문제에서 계속 이제 바뀐 뒤로는 니네 이제 이거 수능에서 나올까? 어려워지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수능에서 계속 질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질량은 예를 들어서 얘는 얼마야? 4g이거든. 얘는 O 2개니까 32g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몇 그램? 36g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약분해봐.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죠. 2대 1대 2하고 전혀 다르지? 그래서 질량비는 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질량비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이제 질량 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이용할 때 많이 쓰더라. 그래서 수소와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반응식 이렇게 완결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 2대 1대 2라고 하는 게 개수비고 몰수비고 분자수비더라. 우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적 계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적 계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양적 계산이라고 하는 건 스타이키오메트리라고 그러는데 두고두고 끌고 가는 거다. 나중에 산화원에서 양적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도 양적 계산이 나오고요. 기체 반응에서도 나오고요. 두고두고 화학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소 기체하고 써주자. 기체. 그 다음에 산소 기체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수증기 H2O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개수는 어떻게 써야 된다? 2, 여기가 2 이렇게 써야 된다. 2대 1대 2.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양적 계산을 가볼게. 몰수로 가보자. 여기 몰수비 있잖아요. 몰수가 얘가 2몰이야. 그리고 얘가 1몰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 반응물에 2몰이 들어있고 1몰이 들어있어. 수소 2몰, 산소 1몰. 그러면 얘네들은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당연히 2몰 이렇게 반응하겠지. 당연히 1몰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럼 2대 1대 여기는 얼마가 생겨야 돼? 2몰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는 0몰, 0몰, 여기는 2몰이 생성되는 거지. 완벽하게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깔끔하게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넣어줄 때 용기 안에는 3몰이 들어갔었는데 2몰이 최종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럼 부피비가 3부피였다가 2부피가 되는 거야. 그죠?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분자수도 3몰이었다가 3개였다가 2개로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질량은 변화가 없겠지. 여기에 몇 g이었어? 아까 4g이었어. 얘 32g이었어. 반응해도 어쨌든 성격은 다 바뀌었지만, 분자가 바뀌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36g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질량이야.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써볼까? 자, EH2 그 다음에 O2 EH2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가 1몰이 들어가 있어. 이번엔 여기가 2몰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 해봅시다. 이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선생님 미팅 했었다 그랬죠? 미팅 얘기해줬니? 20대 20 미팅?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랬지? 여자 쪽에 간호사, 그 간호학과에서 15명밖에 안 왔다 그랬지?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랬지? 15명이 그 반응을 결정지어버리잖아. 남자 5명은 나가리. 남아야 돼. 힘들게 남자 20명 맞춰갖고 갔더니 그쪽에서 15명 나와가지고 커플은 15커플밖에 안 만들어줘. 남자 5명은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불공평하다. 누가 반응을 결정짓는다? 그게 바로 한계시학이야. 원래 원문은 리미팅 리에이전트라고 나와요. 리미팅 리에이전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한계시학, 제한시학이야.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은 우리 느낌으로서 어떤 양이야? 적은 양. 몰비로 따졌을 때 적은 양이 그 반응을 결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적은 양이 결정짓는 건 뭘까요? 뭘까? 적은 양. 화학 반응에서 적은 양은 뭘까요? 가격이야. price. 가격이 비싼 거를 뭐 값부면 왕창 집어넣고 반응 일으키겠지만 그게 너무 비싼 거야. 막 10g에 300불이야. 이게 덜어내면서 흘리면은 막 10,000원짜리가 막 날아가는 거야. 벌벌벌벌 떨려요. 이게 비싼 거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넣을 수가 없다고. 어떤 필요한 거를 만들려면 그 비싼 거는 최소화를 넣고 좀 싼 놈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 비싼 놈이 다 반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화학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항상 적은 양이 존재하게 돼 있어. 너네 문제 풀 때 그래서 항상 한계시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 누가 한계시학이야? 수소가 한계시학이야. 왜? 2대1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있으면 이게 1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더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얘는 다 반응해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다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1몰 다 반응하면 얘는 2대1이니까 얘는 0.5몰 반응할 것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 생겨야 돼? 1몰 생기는 거야. 왜? 2대 1대 2니까 1대 0.5대 1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애가 얼마예요? 여긴 0이고 여기는 1.5몰이 남는 것이에요. 여기는 1몰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에는 3몰이었어. 3부피였어. 이렇게 돼. 반응 후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2.5몰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얘가 4g이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미안해. 1몰이면 얼마예요? 얘 2g이잖아요? 1몰이니까. 여기 2몰이면 얼마죠? 여기 32에 64g이죠. 그러면 여기 반응하고 남은 애가 1몰이면 18g인데 18g 남고 이게 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가 이제 1.5몰이니까 얼마니? 32 곱하기 1.5 하면 이거 더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66g이 돼야 되는 거야. 얘 66g이 돼야 돼. 맞아? 왜?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분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토탈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토탈 양은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여학생들이나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하는 아가씨들, 여자분들 어때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들 있죠? 물만 먹어도 살쪄. 물에는 내가 알기로 영양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뭔가 먹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뭔가를 먹기 때문에. 아니면 똥을 과도하게 싸던지 뭐
그래도 아니, 오히려 뭐 똥을 많이 싸면 저 찌양 같은 사람들은 많이 쌀 것 같아요. 엄청 먹잖아요. TV를 보는데 스시를 먹는데 이 회전초밥집에서 먹는데 100접시를 넘게 먹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외계로 송출하나? 그만큼 먹으면 어떻게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 싸든지 어떻게 되겠지. 근데 살이 안 찐단 말이죠. 내가 보기엔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흡수력이 떨어지든지 아마 그럴 거야. 그럼 이제 몰라요.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안 그러면 살이 쪄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 어쨌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반응물의 질량하고 생성물의 질량. 남건 뭐하건 토탈. 그러니까 이제 좀 가벼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기체가 날아가는 반응. 기체가 날아가는 반응은 가벼워지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체가 날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양적 계산에서의 한계 시약을 넣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식을 다른 걸로 좀 써볼자. 우리 하버 보시법이 있어. 1단원에 나오는 식량 생산을 증대해가지고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킨 하버라고 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하버라는 교수는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소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3중결합이거든요. 산소는 2중결합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 호흡효소가 산소를 깨트려서 그걸 에너지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는 거야. 근데 질소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3중결합이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 3중결합을 깨트릴 수 있는 호흡효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질소 들이마시면 그냥 질소를 그냥 뱉어냅니다. 그런데 그 질소가 중요하잖아. 우리 몸에 단백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영양소잖아. 근데 공기 중에 있는 걸 이걸 흡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는 거야. 근데 그 공기 중에 있는 애를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 콩과식물,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걔는 콩, 밭의 쇠고기라고 하잖아. 우리가 육고기 말고 유일하게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애들이 콩이야. 콩, 두부. 그죠? 근데 콩이 뿌리에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세균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입해가지고 몸 안에 단백질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기 싫으면 콩을 먹으면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뭘 섭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키울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비료더라는 거야.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인데 그 중에 질소 비료를 만든 사람이 하버야. 그래서 하버는 실험실에서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이게 양쪽 반응이다. 평형 반응인데 뭐를 만들었냐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실험실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질소는 N2 이렇게 생긴 기체니까 이렇게 써볼게. 수소는 이렇게 기체니까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이제 양쪽 반응으로 이제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이건 앞으로 익숙하게 외워야 되는 거죠. 화학이니까 3중결합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수소는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 암모니아는 삼각뿔 구조로 이렇게 생겼지. 어때요?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졌지. 이게 화학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개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니? 2개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2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니? 이거 이렇게 하면 6개지. 앞에다가 3 써주면 돼. 여기 1 생략이지. 몇 대면 1대 3대 2 이렇게 돼. 1대 3대 2는 뭐예요?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부피비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성립하더라. 이거 역시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더라. 질량비 굳이 표시해보라 그러면 얘는 28g이에요. 얘는 몇 g이야? 6g이야. 그럼 얼마니? 합하면 34g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질량 보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맞지? 이렇게. 질량만 다르다. 그런데 얘한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얘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자, N2 이렇게 쓰고, 3, H2 이렇게 쓰고, ENH3, 암모니아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얘한테 이제 얼마가 주어졌다 그래 볼까요? 얘가
뭐 3몰이 주어졌다 그래봐. 그리고 여기가 2몰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자, 빨리 판단해야 돼. 질소가 제한시약일까 한계시약일까 수소가 한계시약일까 빨리 골라봐. 누가 한 수소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3몰 2몰이 있어.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면 자 얘가 2몰이 다 반응한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얼마 반응해야 돼? 1대 3이니까 자 모르겠으면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X 대 얘 2몰 반응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3X는 2X는 3분의 2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2몰이면 여기는 3분의 2몰이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얼마 남니? 여기 얼마 남아? 여기는 0일 것이고 얼마 남아요? 3분의 7몰이 남나? 그죠? 여기는 그럼 얼마 생겨야 돼? 3분의 2몰이니까 여기는 3분의 4몰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1몰이 남는 거야. 토탈. 처음에 들어갈 때 5몰이 들어갔는데 얘 3분의 11몰이 용기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이런 걸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야. 됐니? 자, 그러면 하나 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 문제가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질량으로 아까 얼마나 그랬니? 얘가 28대 6g 대 34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주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얘를 완결시키려면 얘가 14g이 주어졌다 그래봐. 질소가 14g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분자량, 자, 몰수는 몰비로 따지니까 몰수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분자량분의 질량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나의 두 쪽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질량이 주어지고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Xg이 주어졌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8분의 14 이거 대 여기는 얼마로 해야 돼요? 2분의 수소가 2잖아요. 2분의 X 이렇게 놓기 이게 몇 몰인지 이 몰수비로 따져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은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야. 한 번만 분자량으로 나눠가지고 그 몰수비를 구한 다음에 그 몰수로 지금 방금 했던 방식으로 제한시약을 찾은 다음에 한계시약을 찾은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방식이다. 됐죠? 일단 좀 필기 좀 해봐. 양적 계산에 대한 얘기 앞부분에서 했던 거 조금 더 구현 설명을 좀 해보자. 우리 쉬운 걸로 가보자고. 뭐 하고 있었어? 자, 수소하고 기체,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대 1대 2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는 얘가 4g 반응하고 얘가 32g 반응해서 이제 질량비는 36g, 1대 8대 9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얘가 2g 주어졌다 그래봐. 그 다음에 얘가 32g 주어졌다 그래봐. 이제 얘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자, 2g하고 32g이 주어졌어? 질량으로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2대 1대 2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몰수비잖아. 그죠? 몰수비지. 그러면 질량으로 준 거를 몰로 바꿔야 돼, 일단. 뭘로 바꾸려면 분자량으로 나눠야 돼.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죠? 수소 H2의 분자량이 2거든.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야? 32g/몰이란 말이야. 이게 분자량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2g은 질량이고 분자량이 얼마예요? 2g/몰로 나눠주면 되고 얘는 얼마예요? 32g이야. 얘가 32g/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몇 몰이야? 얘는 1몰이란 말이지. 얘는 몇 몰이야? 1몰 주어졌단 말이지. 주어진 건 1몰 1몰인데 우리가 2대 1로 반응해야 돼. 2대 1로 반응해야 돼. 누가
한계 시약이야? 수소가 한계 시약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소는 1몰이 다 반응해야 돼. 그런데 2대 1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0.5몰이 반응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1대 0.5대 여기는 1몰이 생겨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남아? 0.5몰이 남더라는 거지. 얘는 0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1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반응에는 2몰이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생성된 건 생성물은 1몰이 생겼고 산소는 0.5몰이 남아갖고 토탈은 1.5몰이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36g으로 일정한 거지. 그죠? 34g이지. 미안해. 34g이지. 요렇게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후는 질량은 변함이 없더라. 물론 반응물에 대한 질량은 좀 다르죠. 얘 생긴 질량은 얼마 생겼어? 18g이 생겼겠지. 물이 1몰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0.5몰이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32에 0.5몰이면 얘가 16g이 남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 남은 거 2개 더하면 34g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니네들한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모르는 미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Xg이 주어졌어. 얘가 Yg이 주어졌어. 그래갖고 얘가 얼마 생겼다? 표로 주든지 뭐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질량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몰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수도 주어진 조건으로 정리를 해야 돼. A, B가 2대 1인지 1대 3인지 뭐 2대 3인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된다? 얘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바꾸면 된다?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몰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분자량분의 그 다음에 질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예요? 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제 이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잖아. 여기 이 몰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누가 제한시약인지 한계시약인지 결정하면 만약에 2개로 나눠야죠. 이게 한계시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얘가 MA에 Xg이 반응을 해갖고 이게 한계시약이라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남아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남을 거, 얼마가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A 대 B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MA 대 여기가 X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대 여기를 A라고 합시다. 뭘로 할까요? Z라고 할까? 여기를 Z몰이 반응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 Z를 구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Y 그램. 이것도 식 하나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처음 넣어준 게 X그램, Y그램 넣어줬으니까 반응하든 말든 남든 생성물이 생기든 전체는 X 플러스 Y그램이 돼야 되는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니네는 미지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요즘 문제 풀다 보면 숙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기체 반응에서의 양적 계산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를 다뤄봐야 돼. 선생님이 매번 뭐 문제를 내가지고 출제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이 A하고 B를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주기도 하지만 이걸 반응식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수를 결정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유명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기 위한 미정계수법이야.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래. 미정계수법 말고 또 산화수법도 있긴 있어. 우리 산화환원도 잠깐 배웠잖아, 통합과학에서. 산화환원을 이용한 산화수법도 있는데 우리 이제 주로 화학에서는 미정계수법을 쓴다. 미정계수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인 우리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 우리 가스레인지에 들어있는 가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방구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불 붙이면 불 붙습니다.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연소시키면 이게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C하고 O하고 H하고 O하고 만들어지는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져요. 탄화수소는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연소시키면 저런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앞에 A,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스몰 c, 여기는 스몰 d. 그래서 스몰 a, b, c, d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그런데 이거의 기본은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뭘까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단 화학 반응은 뭐예요? 원소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분자가 달라지는 거야.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 거야.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원소의 종류나 개수는 변함이 없지만 원소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즉 분자가 달라진다.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양변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탄소 먼저 따져볼까? 탄소는 A계야, 탄소는 C계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A하고 C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가 얼마예요? 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몇 개야? 4A야. 수소의 개수는 2B계죠. 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얼마야? 2B계지. 여기 산소는 얼마예요? 2C계지. 이쪽 산소는 얼마예요? D계지. 4원 1차 연립 방정식인데 식이 3개밖에 없어.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뭐는 구할 수 있어? B는 구할 수 있어. 자, 식보다 미지수 개수가 하나 많으면 B는 구할 수 있어. 수학에서 2K, 3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는 구할 수 있다고. 이거 엎어치고 맺히면 A, B, C, D의 관계를 구할 수 있어. 근데 꽤 시간이 걸려요. 이거조차도. 간단한 건데도 이게 구하려면.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은 미정계수법을 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앞으로 탄화수소는 자 탄소수, 수소수, 산소수를 따질 거다. 질량 보존의 법칙. 선생님 왜 산소를 맨 마지막에 했을까요? 산소가 찢어져 있지. 그래서 찢어져 있는 걸 맨 마지막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기다가 쭉 한번 연습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류가 이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거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CnHEn 플러스 E가 있어. 그 다음에 CnHEn이 있어. 그 다음에 CnHEn 마이너스 1이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린 얘를 갖다가 이제 RK라 그래.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는 알켄이라 그래. 얘는 알카인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이고 이중결합이고 삼중결합인데 이런 물질들은 존재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저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알케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1부터 한 4까지 집어넣어 볼게. 자, 1 집어넣어 볼까? CH2가 나오죠. 2 집어넣어 볼까? C2H6. 맞아요. 3 집어넣어 볼까? H8. 4 집어넣어 볼까? H10.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런 물질들, 알케인이라고 하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야. 이런 애들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야. 탄화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태는 생략할게. 얘네들을 이제 연소시키는 거야. 연소라고 하는 화학적인 특징은 어떤 거야? 산소와 결합시켜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반응물이야. 자, 이제 화살표 쓰고 생성물 써줘야지. 근데 여기에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연소시키면 뭐밖에 안 나온다? CO2하고 H2O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생성물을 다 똑같이 CO2, 그 다음에 H2O까지 해서 반응식을 이렇게 기본 틀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써준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을 선생님이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가보자. 자, 탄소, 이 순서. 탄소 숫자 맞춰볼까? 탄소 하나죠. 그럼 이쪽에도 하나지. 끝. 탄소 끝. 자, 수소 몇 개야? 4개지. 여기다 4개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앞에다 개수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수소 4개 맞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산소야. 산소 이쪽 몇 개? 2개. 이쪽에 몇 개? 2개지. 4개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1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고, C는 1이 되는 거고, D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쉽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그냥 따라오세요. 자, 여기 몇 개야? 2개지. 여기 앞에다 2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야? 6개지. 여기 앞에다 3 써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야? 4개지. 여기 몇 개야? 3개지. 7개지. 2개 있지. 7개 만들려면 2분의 7. 여기서 조심.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화학하는 사람들은요, 이 분수 되게 싫어요. 정수를 되게, 자연수를 좋아해. 양변에다 2를 곱하는 거야. 이게 완결된 화학 반응식.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제 몇 개야? 3개지. 여기 3 써주면 됩니다. 여기 8개지. 여기 4 써주면 되죠? 3이 6에, 여기 4니까 10이니까 여기 5 써주면 끝!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죠? 4개니까 여기다 4 써주면 되네. 여기 이제 10개네요. 여기 5개 써주면 되네. 여기는 4, 2, 8이에요. 여기는 5니까 13이야. 야, 2분의 13.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지?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 된다. 8이고요. 여기는 10. 이렇게 되지. 할 수 있겠냐? 이런 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많이 줄였는데 선생님도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술도 되게 좋아했는데 술의 주성분이 뭔지 알아? 물 말고 알코올. 알코올의 주성분이 뭐냐면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는데 먹는 술에는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에탄올은 어떻게 쓰냐면 C2H5OH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국 요리 같은 거 보면 그 중국 그 빼가리라 그러죠. 이과두주 뭐 이런 걸로 요리할 때 씁니다. 그 불 붙이면 불이 확 붙어. 걔는 막 50도, 6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가열하면 불이 금방 붙어요. 이거 연소시키면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똑같이 이게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CO2하고 H2O가 나온다. 그래서 에탄올의 연소 반응도 우리 금방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탄소 숫자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네요. 여기 3 써주면 되지. 4개네요. 3개니까 7개인데 하나 있지. 3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6개. 6개. 자, 일부러 저 알코올을 저렇게 풀어서 헤쳐서 써놓은 거야. 이 OH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꽤 오래된 수능인데, 여기서 이제 일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탄화수소를 산소와 연소시키면 CO2가 나오고 H2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죠. 개수 우리 배웠잖아. 그대로 하면 돼. M이니까 여기다 M 써주면 돼. 여기 N이잖아요. 근데 2개가 있잖아. 여기다 2분의 M 써주면 돼. 그럼 여기는 2M이잖아. 산소가. 여기는 몇 개야? 2분의 N개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뭘 써주면 돼? 2M이고 2분의 N개인데 2개가 있으니까 2 써줘. 니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가 나와야 돼? M 플러스 4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 이 M과 N을 결정 지을 수 있게끔 힌트를 줘. 그럼 이제 M과 N이 결정되면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일반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선생님이 지금 탄화수에 국한해서 썼지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했던 거 뭐 있었어요? 자, 우리 수소하고 수소기체가 이렇게 쓴다는 거 알잖아. 산소기체 이렇게 됐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이, 그러니까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거 탄소는 아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자고. 자, 어떻게 됐어? 예, 수소 2개잖아요. 이건 딱 맞네, 우연히. 근데 산소가 하나야. 2개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써줘야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또 아까 했던 거 우리 뭐 있었죠?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소가 아니지, 미안해. 수소하고 반응해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NH3라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그럼 여기 2개잖아요? 탄소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면 돼. 이게 6개네? 여기다 3 써주면 돼. 끝.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됐지? 반응식은.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탄산칼슘하고 염산의 반응이야. 사실 이거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CA,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이 CaCO3, 탄산칼슘, 이건 고체입니다. 여기다가 염산은 HCl, 이제 AQ죠, 수용액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서 누가 만들어지면 CaCl2가 생겨. 이거 AQ야, 수용액이야. 그 다음에 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CO2가 날아가. 이렇게 된다고. CO2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런 반응이야. 그래서 이 CO2 날아가는 걸 측정해갖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건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H가 2개잖아. 여기다 2 써주면 돼. CL이 2개네, CL 2개네. CO3, CA 하나. 그 다음에 CL 2개. 맞죠? 그 다음에 H 2개. 그 다음에 O가, 여기 CO2가 2개 있고, 여기 CO3에 O가 하나 남으니까 여기 H2. 이렇게 되잖아. 다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반응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화학식량 계산해보면 얘 100이 나오거든요. 얘 화학식량 분자식이 얼마냐면 분자량이 44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를 W1g을 썼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충분한 양을 넣어준다 이런. 문제에서 보면 충분한 양을 넣어줬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얘가 제한시약, 한계시약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 기체가 아니어도 몰은 똑같으니까 이게 1몰 반응하면 1몰 생기고 1몰 생기고 1몰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W1몰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100분의 W1이면 여기 100분의 W1이 생겨야 되는 거야. 왜? 1대1이니까. 2몰만큼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걸로 계산한다 그러면 얼마? 얘가 W2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W2가 날라갔다. 만약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4분의 W2가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100분의 W1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1대1로 날아가야 되니까. 1몰로 날아가. 몰이니까.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상으로는 이 숫자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몰수가 같아야 되니까.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다 보면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세요.